안녕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봄빛날의 활동가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8도 지방선거 보도를 살펴보는 지방선거 보도 맛집 8도 보도.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충청북도로 찾아갑니다. 충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충북 언론은 이런 지방선거 이슈를 잘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충북민언련의 이수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줌으로 회의하는 날로 치면은 지방선거가 13일 남았어요. 본격적인 모니터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충북 민심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충북민언련은 충북 지방선거 특별 페이지인 다른 시선이라는 페이지를 개설했잖아요. 이곳에서 기후위기나 여성, 노동, 인권 등 그 지역 내 주요 의제에 대해서 담론도 형성을 하고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려주신다면요. 네, 먼저 다른 시선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다른 시선은 저희 충북민언련하고 또 지역의 노동자 교육 공간 동동이라는 단체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매체를요. 그 시작은 작년에 저희가 언론과 노동이라는 주제로 언론학교를 열었는데 그때 언론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언론이 특히 지역 언론이 노동 문제에는 참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문제인식을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펼쳐보는 미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충북 지역에 LNG 발전소랑 또 소각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환경 이슈가 심각한데 최근에 이제 이 기후위기 문제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지역 언론이 잘 열심히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직접 기자가 되어서 직접 보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지난 4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제 다른 시선 특별판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지역민들과 연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면은 유익한 이야기들도 많고 잘 몰랐던 문제들도 저도 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 스쿨미투 같은 문제라든지 교육감 관련 이야기도 저도 살펴볼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시선 특별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근데 막상 충북 언론이 이런 의제를 잘 다루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 충북민언련에서는 트랩이라는 모니터 페이퍼를 발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교육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뭐 청주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좀 꾸준히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지역 민언련과 8도 보도할 때 좀 공통적으로 다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공천, 단일화 이런 거 위주로만 좀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충북 언론은 좀 어떤가요? 중국도 비슷하죠. 주로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의 보도들이 상당히 많고 시민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든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언론이 좀 잘 다루지 않는 편이죠.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좀 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이제 해마다 선거 때만 되면 제시되는 그런 앞서 말씀하신 뭐 교도소 이전 건이라든지 각종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정치권에서 내놓는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형태의 보도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공천 단일화 중심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지방선거 주제별 보도량도 충북민언련에서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좀 있던데 그것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언론의 그 지방선거 보도가 대부분이 좀 광역단체장 중심이라든지 시장, 교육감 이런 후보들을 다루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기사들의 양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좀 보도 건수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일간지 다 합쳐서 65건, 그리고 청주시장 후보들 경우에는 이제 26건, 그리고 도교육감 관련돼서는 이제 48건 정도의 그런 신문들은 이제 보도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보도를 했는데
있는데 KBS 충북 같은 경우에는 총 18건, MBC 충북은 27건, CJB 청주방송은 29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그 충북민원련의 지방선거보도 모니터 보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1차 모니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방송사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충북민원련은 방송사는 KBS 충북, MBC 충북, 그리고 CJB 청주방송 이렇게 세 곳을 모니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KBS 충북의 선거 보도량은 타 방송사에 비해 현저히 적다라고 하면서 3개월 전에 써먹은 재탕 기획을 또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좀 어떤 지점에서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요? 네, 대선 때 사실 KBS가 이제 여론조사 보도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뭐 기획이라고 할 거 없이 이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기획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보도가 이제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모니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KBS는 그 공영방송으로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와 달리 좀 이렇게 여론조사만 하는 식의 좀 쉽게 가는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좀 신문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살펴보면은 모니터한 내용에서 지방선거가 대선의 대리전이다라고 틀을 짓는 보도 문제도 지적을 하셨고요. 지선 후보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보도할 때 균형적으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좀 치켜 세워주는 보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이제 바로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는 언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후보의 경우에 그 대통령과의 그런 인연이 특히 강조되고 있어요. 노영민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환 그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캠프에 있었다고 합니다. 선거 캠프에.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쉽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현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다. 지난 대선 때 충북 지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는데 충북 지역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겠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그러면은 지방선거 자체로서 보기보다는 이게 대선의 대리전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당으로 더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보도를 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도 충북 지역 주민들이 윤석열을 더 많이 표를 줬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후보에다 표를 많이 줄 것이냐 뭐 이런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사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노영민 후보에 대해서는 뭐 친문의 적자다. 대통령과의 그런 연고를 되게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광역단체장은 그 지역을 어떻게 이제 꾸려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더 이렇게 후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판세를 전망하고 뭐 이런 식의 보도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앞서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다른 하나 또 지선 후보라든지 이시종 충북도지사 관련해서 균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치켜서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에는 3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시종 지사가 이제 지사를 했는데요. 뭐 많은 이제 당연히 공과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도 보지는 않습니다. 뭐 상당히 되게 성실하게 일하는 도지사로서 그런 인정을 되게 많이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 좀 이렇게 토건 개발 위주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무분별한 산업단지의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런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해왔고 그다음에 좀 강호축 개발이라든지 또 뭐 명문고 육성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개발 성장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펴왔던 도지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많이 힘을 쏟았던 도지사네요. 네, 사실 이제
충북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 노동 여건이 되게 열악해요. 임금도 되게 적고 그 여러 지표상으로 되게 안 좋은 현실인데 그런 문제 지적을 하는 쪽에서 보면 이시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많이 늘려서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라는 그런 치적을 내세우지만 그 일자리가 질적으로도 괜찮은 일자리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첫 번째 주 모니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지역 신문에서 그 이시종 지사 인터뷰를 이제 두 군데에서 실었어요. 어디랑 어디죠? 동양일보하고 충청타임즈가 이제 실었어요. 근데 이제 충청타임즈 기사 제목이 뭐냐면 배고픈 충북 먹고 사는 기반 닦은 사람으로 기억됐으면이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가 고팠나? 우리가 거지였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작고 뭐 이런 여러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너무 배고픈 충북이라고 표현될 만큼 또 이렇게 그렇게 낙후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이시종 지사의 인식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충북을 먹고 살 만큼 해줬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걸 이렇게 집약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당신은 어떤 지사로 기억되길 바라느냐라는 대답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개발 위주의 그런 기업 유치만을 원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왔던 게 아닌가. 뭐 마지막 인터뷰라 평소에 묻지 않는 그런 뭐 어떤 소외랄지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도 내심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좀 제대로 평가를 했어야지. 이시종 지사의 정책들을 제대로 평가를 했어야지 다음 지사를 뽑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지사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 않나. 이시종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 되게 이렇게 충북을 잘 살게 만들어놨다. 뭐 이런 식의 포장만 되어 있는 점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균형적으로 공과 과를 모두 다 평가해야 되는데 좀 날카롭게 과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점이 아쉽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실은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도 그렇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충북을 책임질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추후에 또 살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금 나쁜 얘기만 했거든요. KBS 충북이랑 동양일보, 뭐 충청타임즈 이렇게 좀 아쉬웠던 보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민언련은 아무래도 언론 권력을 견제하고 언론 보도를 감시하는 단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충북 민언련이 봤을 때 정치 피로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치 효용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좋은 보도가 있었다면 그것도 좀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뭐 그동안 선거 때마다 늘 해왔던 건데 언론사마다 되게 토론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충북에서는 이렇게 신문과 방송이 협업을 통해서 토론회를 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으로도 하고 신문 지면으로도 소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 바람직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MBC 충북에서 유튜브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후보들의 탐구 생활 뭐 이런 주제로 후보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제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충북 언론노조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청주시장으로 나온 후보가 토론회를 거부하는 사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토론회를 왜 거부하죠? 이제 저희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청주의 그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부시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시장으로 있을 때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여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이 불공정했다. 처음에 KBS에 한번 토론을
나갔다가 KBS 라디오에서 하려고 하는 토론회에는 KBS 토론회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가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로 되게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언론노조 스스로도 막 이렇게 나선 걸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그렇게 문제 인식을 갖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왜 딱 정해진 토론만 딱 하는 시기였는데 언론사들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렇게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비판도 하고 있는 현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저는 실은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충북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굉장히 컸던 것도 몰랐고요. 엄청 심각해. 전국 쓰레기의 18%를 여기 청주에서 태우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가장 지역민들이 관심 갖는 의제 중에 그게 하나 있겠어요. 의제를 TV 토론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방송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 토론회를 하겠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이고 지난 10년 동안 60여 명의 주민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막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 보도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런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매체들도 분명히 있어요. KBS 청주가 이제 그 부기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하고 있고 또 잘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잘 아예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예.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아까 얘기해 주셔서 소각장 문제도 알게 됐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토론회를 나오지 않으려는 후보도 알 수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 바빠서 후보 일정이 많아서 안 온다고 하지만 이제 요새는 이제 미디어 선거 시대고 후보들도 다 저마다 뭐 각종 SNS 매체를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 핑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그 내용이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선거가 그래도 13일 정도 남은 상황이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충북민원련이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더 모니터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시선 페이지 혹시 더 올라올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네. 저희는 이제 뭐 늘 해왔던 대로 지역 언론의 선거 보도가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언론이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후보들이 또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희 다른 시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문도 만들었거든요. 다른 오, 네. 원하면 받아볼 수 있나요? 원하면 받아볼 수 있어요? 네네. 저희가 전국의 민원연으로 다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호로 이제 신문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노동, 기후위기, 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모여서 기획 연재 팀을 꾸렸거든요. 그래서 연재 글이 계속적으로 생산해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다른 시선에는 지금 이제 칼럼이 매일같이 실리고 있는데 총 16명의 칼럼 필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6분이 매일같이 각각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이야기, 지방선거에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많이 확산시킬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른 시선 저희도 이제 이거 올리면서 페이지 많이들 들어가 보시라고 댓글을 달아놓을 거긴 하거든요. 많이들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방선거 보도마트 팔도보도 6화는 이렇게 충북민원련이랑 함께 했고요. 7화는 또 전국 팔도 중에 어느 지역으로 찾아갈지 우리 이수희 대표님도 그렇고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도보도 함께한 오늘 저는 민원련 미디어팀 활동가 김봄빛나래 그리고 충북민원련의 이수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